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속표지 361쪽이죠. 농지법. 농지법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인데, 두 문제 치고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용어만 생소한 것, 좀 귀찮은 것들이 있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가기 전에 먼저 큰 틀을 보시죠. 농지법이니까 당연히 농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 아닌 것도 있죠. 28가지 지목 가운데,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아닌 것으로 거기서요. 그러니까 그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가 되고, 그다음에 경운기 다니는 길, 농로 등형,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하고요? 농지 계량시설 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지이고, 땅에다 직접 농사 짓는 거 말고 시설 재배하는 거요. 농산물. 그다음에 축사요. 그러니까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근데 겉으로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 아니다가 있죠.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고,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목이, 그러니까 목장 용지, 초지면 그쪽 초지법을 적용할 거고, 그다음에 지목이, 그러니까 이면 그쪽 산지관리법을 적용할 거고, 그다음에 기타 지목으로 몇 년 미만이면요, 농사 짓는 기간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농지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민법의 인격갖춘 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요. 농지법 인격갖춘 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죠. 농업경영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거나 할 자만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2장에서 보시는 거고, 농업경영체, 누가 농업경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농업인과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인 거고요. 이들이 아니면 농업경영이 아니라 농작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농업이냐, 농업, 그러니까 날짜와 면적 등이 있죠. 축산, 농업, 조그만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축산업 등이 있고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이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그러니까 농업영농조합법인이 있죠. 등이 있습니다. 자경이 원칙이죠. 농지 소유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363쪽에, 그러니까 1번, 농지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기억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그러니까 단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농지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괄호 빼고요. 그러니까 괄호에 초주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관상용 수목, 꽃나무,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재배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기는 조경 목적이잖아요. 농업은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죠. 이쁘게 하려고, 자기 땅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농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그 3번 디귿번, 공간 제목이 답이고, 그러면 답이면 끝났죠. 전답과수면 무조건 거기다 300층 불법 건축물 지어놨봤자 그건 불법 건축물 지은 거지 농지이죠. 전답과수면 농지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이죠. 다음 아세요. 2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보시면 해설의 둘째 줄 농업엔 작은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90일 이상, 작은 2번,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330 이상, 그러니까 축산업 대가축 2마리, 다음에 10마리, 100마리, 다음에 1000마리, 10군 등이 있죠. 또 아니면 120일 이상, 다음에 작은 4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동그라미 1번, 축산업, 요건이 120일 이상이죠. 150이니까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에서 다연생식물 재배하거나 100일을 농업에 종사, 하나만 줘도 농업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90일 이상인데 둘 다 해당하니까 농업인이고요. 3번, 대가축 3마리, 2마리 이상이 요건이죠. 동그라미 4번, 가금 1000마리 이상이 요건이고요. 동그라미 5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80만 원 안 되죠. 3번 문제요.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동그라미 1번, 꿀벌 10군 맞죠? 동그라미 2번, 가금, 오리, 닭
천수, 1000마리여야 되고요. 500 틀렸고, 동그라미 3번 100일 축산업 틀렸죠. 120일 이상 축산업. 동그라미 4번 연간 판매액 100만원 X,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동그라미 5번 비닐하우스 300 X요.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 4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법 용어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뭔 소리요?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과수원이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축산업인데 그러니까 소가축 100마리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120일 이상 150일이니까 되죠. 여기 또는 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90일 이상 80일은 안 되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에 해당하죠. 동그라미 4번 어찌고 저찌고 전답과수원 전 농지이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전부 일부를 맡기는 게 그러니까 위탁 경영이죠. 농업 소유자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니까 전부 일부를 맡기는 게 위탁 경영. 일부만 해도 위탁 경영이다. 맞습니다. 5번 문제요.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고른 것은 그러니까 농지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 경영하는 거고요. 자경이 원칙. 예외 돈 주고 일을 맡긴다고요. 위탁 경영. 그다음에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임대차 등은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거죠. 이게 원칙. 예외. 극히 예외이고 이건 이제 이용 쪽에서 보고요. 위탁 경영 몇 달이요? 석 달이죠. 3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반 그러니까 과수, 가지치기, 열매숙기, 재배관리,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이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모자라는 거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대한민국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농지에 급히 일이 생겨서 급히 가야 되겠다고요. 꼭 사람 써야 돼요. 대한민국 땅 그 사람 걸어서 다니는 거 아니고 자전거로 다니는 거 아니고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으면 또 아니면 걸어가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자동차면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4시간이요. 지금 4시간이 더 좀 줄어들었죠. 대한민국 어디라도 5시간, 6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죠. 농사진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돈 주고 사람 쓰는 위탁경영 대상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 아니고요. 디귿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맡길 수 있죠. 기업과 디귿.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번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가 있네요. 네, 그게 틀렸고 그 다음 쪽 보시죠. 해설에 그러니까 3개월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경우에 해설의 셋째 줄 농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짝은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다음에 4번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다음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6- 그다음에 그러니까 4-1번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있죠. 그리고 6-1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강목 언하는 데는 재배 작물 종류별 주 농작업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3분의 1 이상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사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6-2번이겠죠. 작은 2번. 자기 농업경에 관련된 어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그러니까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 쓸 수 있다. 4주는 이틀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30일까지가 있네요. 30일 갖고 문제 나왔고 자, 앞쪽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365쪽에 5번 문제 기억번 4주 28일 이틀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안 되는 거죠. 답이 기업과 니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367쪽에 그러니까 2장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 경영하고 있거나 할 자만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예, 경자유전 그게 원칙. 이걸 줄이면 경자유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덩어리가 작게 11가지가 있죠.
그 1번 문제 해설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3가지 때는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 지방, 농지전용 협의, 각종 법 규정.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2가지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고, 상속, 담보농지 취득. 그다음에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6가지 이럴 때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 그다음에 시험연구 실습지,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허가 신고, 그러니까 개발사업지구, 그러니까 오리탕, 닭탕 파는 거죠. 6번 경사농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 상한이 걸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이면 무제한, 그 중에 소유 상한으로 허용하는 사유 중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라 상속으로 농업경영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농 만제곱미터 맡기면 무제한,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미만 등이 소유 상한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문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이면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 아니지만 이 큰 세 덩어리 세부적으로 11가지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답은 4번 5년 이상 농업경영 하는 자로서 이농한 자 8년 이상이죠. 4번이 틀렸고, 2번 문제, 농지법상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1가지가 있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 수용, 그러니까 공적 사유죠.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법, 공적 사유이고, 동그라미 3번 지방공교법에 의한 지방공사 사장이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국가, 지방이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협의할 수 없고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지방, 관청은 허가 신고가 아니라 협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과 민간은 관청이 아니니까 협의할 수 없고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는 거죠. 지방공사가 협의한다.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이게 틀렸든 저게 틀렸든 다 틀린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농지를,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부지로 농지전용 신고 완료한 자가 해당 농지 소유, 농지전용 신고가 있죠. 5번 상속, 애고애고 슬픈 일입니다. 틀린 것은 3번. 3번 문제요. 농지의 소유 상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상속, 그러니까 그 아래 표가 있죠. 해설표 6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안 하면 만제곱미터까지. 세 번째 칸 농업총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 만제곱미터까지. 다섯 번째 칸 농업총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여섯 번째 칸 주말체험 영농.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방농지를 세대 5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X 틀렸죠. 농업경영이면 무제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문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죠. 7번 보시죠. 지금 이게 뭐예요? 경자유전에서 이어지는 것과 그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면 농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자유전이 적용된다고요.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 경자유전이 뭐예요? 농업경영 하고 있거나 할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새로 소유하는 거는 이제 취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빼고 새로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는 거죠. 농업경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죠.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그 증명, 도장 찍어준다고요. 그 도장 받아서 등기해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이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370쪽 위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겠다 하면 증명받아서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어느 경우겠어요? 공적인 사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상속돼 증명받아야 돌아가세요? 아닌 거죠. 불가피한 경우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이것도 써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딴 도장 받아서, 그러니까 검인등 받아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명은 받는데 요건 안 써낸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왜요? 농업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다고요. 왜요? 남은 거 뭐가 있어요? 허용. 허용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시험연구 실습지에서 농기계 공장이요. 기계공장 공장장은, 그러니까 공장장이지 농업경영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투기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뭐는 받으라고요? 증명은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증명 첨부해서 등기하게 됩니다. 결론, 허용 때 증명받으라. 허용 때 증명받으라. 이제도 다 됐습니다. 문제 와서요. 369쪽에 4번 문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증명발급을 신청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 그러니까 내용으로 규정된 것은 교육권,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그러니까 오는 논 사서 어떻게 농사 짓겠다. 그러니까 니은번 농업경영 위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그러니까 디귿번 소유권 이전 시기요. 노동지 외사 팔아먹으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디귿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리을번 그러니까 대리경자, 위탁경영에 대한 사항. 너 농지 사서 뭐 하려고? 아, 나 농사 짓고 놀러 댕기고 딴 사람한테 맡기려고.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번 소유농지 이용실태. 이미 농지를 다른 데서 소유하고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은 이 농지를 사서 뭐 하련다 라고 하는 걸 써내라고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틀린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문제. 증명 받지 않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증명을 받지 않는다고요. 요 5단에 넣으면 되는 거죠. 관청원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상속받을 때 증명받아야 상속 돌아가시는 거 아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민, 동그라미 2번 농업인, 동그라미 3번 농업법인 다 일반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시험연구 실습지는 기계공장 공장장 허용 사유고요. 5번 농업법인의 앞병 A법인, B법인 이미 각각 농지를 갖고 있었죠. 이미 소유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답은 5번. 6번 문제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공적 불가피 이미. 그 사유로 틀린 것은 이것이 아닌 것은 그래야 되죠. 그것을 잘못 읽고 문제의 첫째 줄에 않고 틀린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물론 그러면 이제 증명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좀 이 흐름들을 잡고 계시면 좀 내용이 선명해지죠. 문제의 첫째 줄 증명을 발급받지 않는다. 세 단어 공적 불가피 임의. 문제의 둘째 줄 공적 불가피 임의가 아닌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허용 사유. 동그라미 1번 담보농지 취득 불가피. 동그라미 2번 농업법인의 합병 임의. 동그라미 3번 농림부령 정원은 농업연구기관이 목적사업 수행에서 필요하는 시험연구 실습지 허용. 허용 때 증명받으라. 허용. 답 3번이죠. 4번 상속 불가피. 5번 시효의 완성 임의인 거죠. 7번 문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 농지를 소유할 때 증명받지 않는다. 공적 사유 증명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 사항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조항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3번 농업법인의 합병 임의 합병 농지를 취득한 경우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상속 불가피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5번 농지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장장 증명을 발급한다. 군수 X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증명. 그러니까 그 관청 쓰면은 농림부 장관.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농림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광역에 특광도 그 아래 시군구가 있죠. 그런데 군수 책상머리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군수 아래 더 일선기관 읍면. 그래서 시구 읍면이 그러니까 이쪽을 이 사안을 처리한다는 거죠. 시구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파시죠. 읍장님, 면장님. 내가 만이나 나오냐? 농지법 딱
시험에서는 딱 여기 한번 나왔다. 그걸 틀리냐? 섭하시죠. 시구 읍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처벌조항 외울 수 없습니다. 8번 문제요.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농업경영 해야죠. 농업경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소유하지 말라고요. 내다 팔으라고요. 이게 농지처분이죠. 해설의 그림. 법 처분사유 발생하면 준수.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위반.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위반. 그러면 농지처분 명령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로부터 6월 안에 처분. 6월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지금 땅값 20%를 연 1회. 근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죠. 중개업소에 내놔있는데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매수 청구,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면 이 사람은 할 바 다 있죠. 이행강제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처분 후 발생의 통지, 처분음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2번 처분명령에 의해. 아이고 미안 몰랐어요. 나 농사 지을게요. 기다릴게요. 농사 지어야 돼? 잠깐 기다려줄 수 있죠. 매수 청구. 나 농사 못 짓겠다. 너네들 사가라. 대집행. 처분을 대신 집행해요. 그럼 짓고야 파는데 뺏어갔어요? 공익사업이에요? 뺏어갈 수도 없잖아요. 대집행은 말이 안 되고. 동그라미 5번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있죠. 됐습니다. 372쪽 와서요. 3장 농지의 이용이 있습니다. 농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요? 잘 이용해야 됩니다. 먼저요. 대리경작과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1번 문제. 유농지 대리경작 하려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점. 농업법인. 두 가지가 있었죠. 어찌고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공과진자. 상법상 이사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대리경작제도. 틀린 것은 101번 땅 A 소유자 아니면 정당한 B 임차권자가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C를 넣는데요. 첫 방에 시군구 관청에서 C라고 하는 사람을 대리경작자로 집어넣으면 이 A나 B 뭔 소리 농약사를 갖다 왔는데 그랬어? 몰랐지. 알았어. C 너 아니래. 쟤네들 농사 짓겠대. C는 또 뭔 이런 C 그냥 C니까 C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농사 지으러 없어 준비 다 해놨는데 농사 못 짓는다니 뭐요? 일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있지. 대리경작자 지정할란다. 할 거야. 지정의 예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자, 임차권자는 아니고요. 해설이요. 동그라미 3번. 대리경작 해설 3번이요.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권, 임차권 관리자는 지정 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해설 첫 번째요. 해설.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 몇 글자요? 10글자. 아니면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몇 글자요? 10글자. 며칠이요? 10일이요. 그러니까 10일이죠. 동그라미 5번. 저 앞에 농지에서도 3년 안 됐으면 농지가 아니다. 3년 지났으면 농지다. 3년이 기본이죠. 여기도 3년입니다. 3번 문제.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죠.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약자 보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취지면 됐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농지는 농사 3년이니까 첫 번째 기간,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그 다음에 군대나 교육, 학교 등이면 3년 미만인 경우, 기간 정함이 없거나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본다. 아니면 군대 간다, 학교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학교 빵 말고요. 교육, 학교를 다녀오게 학업 등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번 문제가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임대차 동그라미 3, 4, 5가 한 세트이죠.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1년, X,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유기정에 불구하고 임대는 질병, 징집, 대통령을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4번 문제. 국공유 재산이 아닌 A농지, 국유 재산인 B농지, 농업경영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땅 A,
그 다음에 국가 땅 B가 있네요. 뭐 그러면 얘는 아무튼 내용을 아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설 보시면 해설 동그라미 5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임대계약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은 이 농지법 임대차 관련과 규정된 몇 가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과 다른 걸 다르게 한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해설에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농지에 대해서는 24조, 24조의 2, 24조의 3, 25조, 26조, 26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4번 문제의 5번 지문. 그러니까 B 농지 임대차 기간은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원칙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A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 효력생긴다. 주임법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뭔가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취약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취약이면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번 임대인이 질병 이유로 그러니까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질병, 징집, 취약 등은 3년 미만, 그 다음에 갱신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A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지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놀리고 있으면 그 땅 농지 주인에게 그러니까 끝내라. 다시 받아서 네가 농사 지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읍장님, 면장님 지금 몇 시요? 집에 가셨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만 시구, 읍면 한번 나오셨고요. 여기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읍장님, 면장님이 아니라 그 윗사람 군수가 되겠죠. 같은 급으로 시군구인 거고요.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까탈스러운 문제예요. 뭐 동그라미 2번과 3번 뭐 기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동그라미 5번 국가 지방은 그런 예외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동그라미 4번은 아이고 그 관점 갖고 까탈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런가 보다. 375쪽 와서요. 4장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있죠. 농지 중에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맨 농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다시 두 가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뭐 이 범주관계 몇 번 소리 내치면 아시는 거고요. 지금 지역인지 구역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신라시대 땅 가장 넓힌 사람 진흥왕, 진흥왕 순수비, 진흥평야, 김제평야, 농지가 집단화, 논밭이 쫙 깔린 곳이 농업진흥구역이고 500년 된 은행나무 잘 보호해야죠. 보호수, 여기서는 물수, 물내는 땅이 보호구역이죠. 땅에다 이름 적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하려고요. 여기는 김제평야, 농업생산, 사람 살죠.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김제역 들어가죠. 이러저런 공적시설 들어가고 여기는 규제가 약하니까 좀 더 지을 수 있죠. 그 세 가지에다가 농업인들 소득증대 시설과 그 다음에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누가 정하고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 중에 뭐 수원평야,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정하고 시민거처 농림부 장관 승인받아 지정한다. 주상공요, 녹간농자요. 당연히 녹간농자이죠. 서울을 제외하고요. 1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 저쪽 끝에 농업진흥지역 정한다. X요.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죠. 농림부 장관 X. 동그라미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동그라미 3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손 확보 수질 보전. 동그라미 4번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니까 녹과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특별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시도사가 지정했으니까 시도사는 주철 끝에 해제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선확보 수질보전. 뭐 헷갈리지만 아무튼 주철 끝에 진흥구역. 진흥구역은 진흥평화, 농지가 집단화인 거죠. 용선확보 수질보전, 물되는 땅은 뭐고요? 보호구역. 이어서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엇갈려서 틀려있죠. 동그라미 2번. 광역시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왜 지정 못해요? 녹과농자니까 지정하는 거죠. 서울에만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농업보호구역,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할 수 없다. 공적행위 할 수 없다. X요. 틀렸죠. 문화재 발굴은 해야죠. 다음에 하세요. 동그라미 4번.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과는 시험 연구시설, 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요. 거기에 있는 이 김제평에도 허용되는 출산의 시설. 다음 쪽이요. 377쪽에 넷째 줄 자리에 해설표. 표 4줄. 4줄 중에 둘째 줄. 최소한 행위. 김제평에도 사람 살죠. 땅이 1번. 농업인, 어빈 주택 허용되고, 사람 사니까 소, 돼지 같이 살아야죠.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같이 허용됩니다. 2번.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에 간 어린 놀이터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들어가야 되고, 3번. 방앗간 있어야 되죠.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은 김제평에도 허용되는 출산시설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시험 연구시설인데 3,000제곱미터요? 모르죠. 몇 제곱미터인가는 모릅니다. 동그라미 5번. 농지지역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X요. 농림부 장관 승인이죠. 다 틀렸고 답은 4번. 3,000은 모르지만 아무튼 시험 연구까지는 맞잖아요. 됐습니다. 답은 4번. 3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도사가 시도 어찌고저찌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X요. 농림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죠. 심의 거치고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도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으로 일정한 경우로 농지가 집단화. 틀렸죠. 농지가 집단화. 김제평야, 진흥평야, 진흥구역. 동그라미 3번. 농업진흥구역에 1,000제곱미터 미만 일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생활여건 개선은 보호구역이죠. 진흥구역 X. 동그라미 4번. 농업보호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할 수 있다. 가공처리시설 정미소 방앗간이야. 어디라도 둘 다 들어갈 수 있죠. 4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400제곱미터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에 300, 보호구역에 100 걸쳐 있는 경우 전부에 대해서 진흥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X 틀렸고요. 330 이하 찌끔 걸리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그래서 300과 100 걸려 있으면 규제가 약한 쪽, 여기가 더 지을 수 있고 규제가 약한 쪽이죠. 이렇게 걸려 있으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옳은 것은 4번. 4번 문제요. 농지매매 중개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은, 이건 당연히 중개법 문제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여기 넣은 거고요. 옳은 것은 3번이죠. 중개업자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지라고 설명,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죠. 답은 3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 중개업자 주말 체험 영농 외에 농지 취득하고자 하는 자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 X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X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업자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지전용 하려는 경우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건 이제 농지 전용 쪽인데요. 제가 곧 보겠습니다만 이 최소한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에 해당합니다. 공동생활은 농지전용 신고. 이제 곧 농지전용에서 보시고. 다음에요. 3번. 중개업자는 했고요.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중개업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 산지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면 농지라고 설명했다. 틀렸죠. 임야 산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산지에서 나가도 돼. 다른 걸로 바꿔도 돼.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계속 산지이죠. 산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 중개업자는 군 지역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소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발급한 농지취득 증명서 첨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군수 X요. 내가 만이나 나오냐? 딱 한 번 나온다. 그걸 틀리냐? 섭하시잖아요. 누구라고요? 읍장님, 면장님이죠. 시구읍면입니다. 다음 하세요. 5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전용 신고가 있습니다. 그 4번 문제의 해설이요. 378쪽에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콘크리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걸 또 올리시면 되고요. 농전용,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다 허가받아야 돼요. 소중한 것이요. 누구한테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에게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청이 전용할 때는 허가가 아니라 뭘 하고요? 협의이죠. 농림부 장관과 협의. 농전용 신고, 신고서만 내고 전용한다. 그런 사회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시공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고는 대부분 어디예요? 99.9999999999% 다 누구예요? 시군구이죠. 그런 겁니다. 신고하는데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요. 근데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농전용 신고하고 전용한다. 지금 보셨던 여기 최소한의 시설. 딸기, 복숭아. 시간 좀 지나면 가치가 툭툭 떨어지죠. 농수산물 유통시설. 그 다음에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렵죠.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 농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법 몇 년은 쫓아가고요. 5년은 쫓아가는 거죠. 외곽지역 중개업소요. 사모님 얼마만 묻어두시죠. 얼마요? 몇 년요? 5년. 5년간 묻어두시죠. 5년만 지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그런데 그 5년 못 기다리고 5년 내 용도 변경 하려면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농지 전용, 농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농지가 아예 없어지고 논밭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잠깐 올려놓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고구마 농사 못 짓지만 컨테이너 박스 들어내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죠. 그건 뭐고요? 그러니까 경비 초소용으로 농업용이 아닌 다용 다른 용도로 일시 잠깐 동안 사용하는 거죠. 다른 용도로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왜 다른 용도로 써요? 지 마음대로 안 되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타용도 일시 사용을 일시적으로 하면 마을 축제 그러니까 지역 축제요. 며칠이요? 3일. 큰 축제가 수목금토일 5일을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일산, 그러니까 고양시 꽃축제, 그러니까 보령 머두축제, 성공한 몇 군데는 좀 더 길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어지간한 마을 축제 3일, 5일짜리들은 신고하는 거죠.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에게 신고. 신고는 누구고요? 시군구에게 허가. 신고는 시군구이죠. 농지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못 믿겠다 깨꼬리 복구비가 있죠. 농지는 허가 취소해야 된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보시면 예. 취소해야 된다. 처치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는 거죠. 문제 5번 문제요. 농전용 신고 최소한 유통 경사농지 대상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동그라미 2번 경운당 보유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3번 목욕장, 구판장 등 운동시설은 다 이 공동생활 편의시설이고요. 동그라미 4번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지금 현재 1주택을 갖고 있는데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을 또 짓겠다고요? 또 하겠다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하겠다고요? 그건 신고 아니겠죠.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유통과 가공시설 다 신고사항이죠. 유통은 여기 써져 있고요. 가공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면적 뭐 7,000제곱미터인지 1,700인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업인 주택이 있는데 이게 좀 귀찮은 거죠. 그냥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 그러면은 최소한이어서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농업인 주택이면 달라진다고요.
제일 아래 박스, 해설의 제일 아래 박스에 점, 농전용 신고 대상의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허용되며 부지면적이 660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 주택 그러면 최소한 이어서 신고사항인데 어찌고 지역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인지 그러면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답은 4번. 6번 문제요. 농지보전 부담금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지부담금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언제요? 지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지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니까 뭐 부담금을 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지명령 위반이 아니니까 1번은 틀린 겁니다. 1번은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농전용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다 부담금 내야죠. 동그라미 3번. 안 내면 징수 들어가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미리 납부하는 건데 허가가 취소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농전용 때문에 돈을 묻어난 건데 허가 취소 농전용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돈은 받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공공용 목적일 때는 깎아줄 수 있다. 뭐 그럴 겁니다. 7번 문제요. 농지 전용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그라미 1번. 산지관리법 산지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협의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신고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원스톱 서비스 다른 법 절차를 거쳤으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건 뻔한 얘기고. 여기 두 가지요. 산지가 더 세다고요. 산지에다가 불법으로 장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산림과 공무원 산지 복구한다고요. 이쪽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요. 하천관리청 허가 낙동강, 한강 그게 이 농전용 허가보다 100배는 더 세죠. 개인이 허가받아 낙동강 손대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산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 원스톱 서비스 이쪽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3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려는 개인, 사인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구수 죄송합니다. 자치구인데요. 9999999 비둘기표 구청장인가요? 자치구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아무튼요. 시장구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토석 채굴 다이아몬드 5글자 몇 년요? 5년이죠. 지금 1, 2, 3은 다 맞았고요. 동그라미 4번. 환청은 농전용 허가, 농전용 신고 수리를 하려면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농전용 허가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명령을 위반. 이렇게 써서 그렇군요. 여기에 지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 동그라미 5번에 조치가 없어요.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 조치가 벨벨벨벨 조치들이 있는 거죠. 조치라는 말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세요. 공사중지 명령, 기타 등등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중지라고 하는 어떤 조치,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X에 허가 취소해야 된다. 5번이 틀린 거죠. 8번 문제요. 농전용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농지를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용도로 되는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농지부담금을 납부한다. X요. 일시사용은 농지보전이 농지 전용이 아니죠. 농지 전용 때 농지보전 부담금. 이거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9번 문제 농지전용과 타용도 일사용 옳은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
산림으로 복구할 때 농림부 장관 허가 X 틀렸고요. 허가받지 않고 당연히 L1이죠.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데 특별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협의 X요. 국가 지방은 협의하고 공기업 민간은 협의할 수 없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공사가 협의한다. X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평균 경사일 15분 이상 농지를 전용할 때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지만 대한민국 신고 99.999999999% 누구라고요? 시군구이죠. 농림부 장관 X. 4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실화인 농수산물 간이 처리설 황태, 덕장, 어징어, 오징어 건조장 7년 이내 기간 동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오징어요. 바짝 마른 오징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 몇 글자요? 7글자. 7년.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지명령 위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X. 허가 취소해야 된다. 답은 옳은 것은 4번이죠. 10번 문제요. 농지 전용. 옳은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과수원, 토지, 농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이니까 경기 다니는 길, 그러니까 그것과 계량시설 부지, 방풍림도 계량시설 부지라고요. 얘는 산지가 아니죠. 농업경을 위한 거니까 결국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죠. 그래서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거니까 농지 전용이 아니죠.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얘는 지금 그걸 떠오르세요? 허가받았습니다. 변경하려면 뭐고요? 허가. 그 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변경. 중요한 변경이면 허가,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보다 작은 걸로 가는 거죠. 지금 그걸 떠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10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은 허가를 받았다고요. 변경하려면 다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원래 받았던 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보다 작은 절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은 이제 워낙 중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았는데 동일 필지, 같은 필지에서 그러니까 이 아예 바다에 접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필지는 커요, 작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저 산 세 개가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래서요, 이쪽에서 허가 받았어요. 나 한번 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손대면 돼요? 안 되죠. 자리가 바뀌는 건데요. 중요한 변경입니다. 허가인 거지 신고 아니죠. 필지가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3번 산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산림으로 복구할 때 농전용 허가 X요. 농전용 허가 받지 않죠. 동그라미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 최소한 시설 신고이지만 신고는 누구고요? 시군구이죠. 동그라미 5번 농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뭔 소리요? 농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로 전용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주택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주택 집어넣기로 신고를 했으면 그게 주택 땅이 되는 거죠. 주택 땅이 또 주택 땅이지 그게 농사 짓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답과수원이 아니라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 외의 땅, 대 등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해설이 깁니다. 다음 쪽에 383쪽에 11번 문제예요. 유유농지 대리경력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10%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농업진흥적 박, 농지를 농전용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조항 모르고요. 동그라미 디귿번 군수는 처분명령 받은 후 경자유전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안 지을 것 같으면 소유하지도 마라. 내다 팔아라. 농지 처분명령 받은 후 군수는 어느 대상자가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뭐 여기 농지법은 1년에 한 번 20%입니다. 그건 이제 한두 번 나왔고요. 뭐 니은 처벌조항은 알 수가 없고요. 지문에서 기억의 10%는 아시고 3, 4, 5, X 기억의 10, 1번과 2번. 다음에요. 디귿번 뭐 이행강제금 50% 건축법에서 지금 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나 50%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100분의 50이 된다는 거죠. 뭐 참고로 해설 보시면 처벌조항 알 수 없고요. 나머지로 풀어야죠. 다음 쪽 384쪽 해설의 니은번 농업진흥지역. 여기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뭐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두 줄 끝에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토지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등등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계속 말씀드렸죠. 기본서 토막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토막 다 표시하시고 해설 읽고, 그리고 동영상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반복하신 다음에 몇 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집 다시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없이 문제집만 푸실 수 있는 거죠. 첫 번부터 문제 푸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기본서 동영상, 문제집 동영상, 해설 이것들을 병행하면서 익혀가시는 겁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계속 반복하시고 시험 내용과 시험 형식과 같은 40문제 동영 모의고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